삼성전자의 기준이에요. 삼성전자. 입이 그냥 아플 정도로 말씀드려도 모자랄 게 없는, 또 넘칠 게 없는 그런 것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제 뭐 월봉 2015년 이후에 월봉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삼성전자의 기준에 PBR도 1.93 배면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뭐 고평가가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PER 기준에 12배 수준 되겠죠. 주가 올라와서. 그것도 고평가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할인이 많이 돼 있는 상태예요. 우리나라가. 미국 같은 경우는 할증이 돼 있죠. 할증. 성장주에 대한 할증까지.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윤정두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요. 아무 때나 윤정두가 삼성전자 편입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VVIP 회원님들, 스페셜 회원님들, 또 일반 회원님들 다 겪어보셨지만 오늘 기준에 거래대금 장중 내내 1위가 누구였어요? 또 다날이었죠. 프로그램 수급 5위 안에 계속 들어와 있고 이 다날의 흐름 보시는 것처럼 개인들이 흥분해서 뉴스 떴다고 다날이 주가가 폭등합니까? 아니죠. 한국경제TV에서 단독 해가지고 뉴스를 내보내고 구글 스토어에 다날 자회사의 체인, 코인이 거래가 될 수 있다, 거래를 한다, 뭐 이런 내용. 그 내용 나오고 나서 주가 강세는 나왔지만은 프로그램이 밋밋하게 움직일 때에는 변동성 자체가 제한적이었어요. 결국은 메이저가 들어 올리는 거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개인들이 결국 2조를 파니까 주가가 올라갑니다. 8만 원 갈까요? 뭐 있다고 기사 내용들이 나와요. 있다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있다고라고. 아니 2조면 삼성전자의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예? 59억 주니까 60억 주라고 치고 곱하기 7만 8천 원인데 8만 원으로 치고 그럼 얼마야? 480조? 뭐 조금 못 미치겠죠? 거기에 2조? 그러면 0.5%, 0.4% 수준이에요. 0.5%, 0.4% 개인이 물량을 뺏겼다고 해서 주가가 강세를 띱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죠. 왜? 원체 유통 물량이 작아요. 유동성이 제한적이에요, 사실. 그 외국인들의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외국인이 살까? 실적이죠. 성장성이죠. 지금 IT 섹터 또 반도체 섹터의 글로벌 시장에서도 자금이 유입되다 보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주가가 초강세를 띠게 되고 규모가 비슷한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초강세를 띄워주고 그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내용 중에 가장 큰 내용이 뭐예요? 와, 업황이 끝내줘요. 아니야. 하이닉스 외국인 지분은 거의 뭐 50% 수준이에요. 49%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 뭐 52%대, 53% 이렇단 말이죠. 채울 만큼 다 채워갖고 있어요. 다 꽉꽉꽉 채워갖고 있어요. 이제부터 좋아져서 더 채운다 그 개념이 아니라 자금이 유입되잖아, 자금이. 뭐 ETF 상품 자금도 그렇고 섹터 자금도 그렇고 그냥. 그래서 그 자금이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사야지. 환매 나오기 전까지는 사야죠. 지금 장이 환매 나올 장입니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그 수급의 논리예요. 메이저가 사기 시작했다라는 수급의 논리. 개인들이 꼭 안 뺏겨도 됩니다. 2015년 이후, 그러니까 2014년, 14년 12월 2일에 정확히 자사주 매입. 7년 만에 자사주 매입이 삼성전자에 들어옵니다. 왜 들어올까요? 2014년도에 그때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재정부 장관 최경환 재정부 장관이 맞으시죠? 굉장히 이제 그 경제에 해박하신 그런 상태에 연구소에 이제 외주를 줍니다. 세금을 적법하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한 방법. 그 방법, 어마어마한 그 방법 중에 요만큼이 증권시장에 관련된, 주식시장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주환원 정책. 그래, 주주환원 정책을 해라. 상장사가 유보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예? 이건 이제 2015년도 자료 내용에 있어요. 방송 내용에. 예전에 무방할 때 많이 보여드렸었죠. 유보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 하다못해 대만까지도 기업의 유보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적법하게. 근데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에 기업의 유보금에 대해서 세금을 안 매겨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안 하고 그냥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4년 5월인가요? 6월인가요? 최경훈 재정부 장관
취임하시고 나서 바로 주식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하죠. 그 내용이 주주환원 정책. 그렇게 해서 주주환원 정책의 기준과 거래대금을 많이 유발시켜서 거래대금이 많아지면 거래세가 많이 세수가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잡아내자. 그중에 이제 뭐 액면 분할에 대한 보고서 내용도 있었고 액면 분할. 그래서 미국은 액면가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주식 분할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국의 이제 주식들의 분할이 있었을 때 그 변동률이 어떻게 나왔는지 또 일본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비교하는 내용들의 보고서 자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하라라고 했더니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주주환원 정책의 기준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배당이 굉장히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업체가 배당에 굉장히 인색했는데 NC소프트도 유보금 매기겠다니까 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때리겠다니까 배당을 하죠. 적극적인. 그래서 4대 그룹부터 해서 대형 업체들의 배당이 증가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근데 자사주 매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업 분할, 특히 이제 인적 분할, 지주사로 전환하는 부분.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부터요? IMF 때부터입니다. IMF 때 외국 자금이 들어오면서 한국 족볼 체제로 해서 운영되는 거 이거 잘못됐어. 지주사 체제로 가세요. 족볼 경영 체제 안 됩니다. 왜? A라는 업체가 수익을 크게 내면요. B라는 업체를 막 지원을 해줘요. 계속. 지금도 사실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상은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벌은 돈의 상당 부분을 LG에너지 솔루션. 그러면 그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대주주는 좋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거 언제 결실이 나올 줄 알고. 또 예를 들면은 하나 솔루션에서의 태양광 산업에 지원해 주는 거. 경영권 승계 작업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또 한솔그룹에서 한동안 한솔재즈가 어마어마하게 버는 그 돈을 막 한솔 건설에 막 그냥 막 갖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걸 주주한테 배당을 해줘야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줘야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안 된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면 그 실적을 막 옆으로 그냥 막 증자시켜주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IMF 때 그렇게 하지 마라. 클리너 작업을 해라. 그 클리너 작업 과정 속에서 이제 대우가 공중분해 돼버리는 거고. 나머지 이제 업체들 중에서는 LG그룹이 가장 먼저 지주사 전환을 하죠. 그래서 LG, GS. 그리고 거기서도 또 쪼개고 또 쪼개고. 그게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집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당근과 채찍이 둘 다 공존해야 되잖아요. 채찍만 때릴 수는 없잖아요. 지주사 전환해. 그런데 지주사로 전환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숨겨놓은 지분들 이런 걸 다 끄집어내야 되고 차명 계좌들 다 정리해야 되고 뭐 세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도 진행을 하겠다 하면 특별법을 지금까지도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만들어 놓은 특별법을. 그렇게 해서 그 특별법의 기준이 기업 분할을 하게 됐을 때, 인적 분할을 하게 됐을 때 지주사로 전환되는 쪽은 자사주 있죠. 자사주가 지주사로 넘어가면서 이 자사주 부분이 의결권이 살아납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근데 지주사로 넘어가면 의결권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의결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주주 입장에서도 손해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지주사로 전환하면은 이건 뭐 대박인 거지. 자사주가 전부 또 의결권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지배력이 강화된다. 근데 그게 특별법입니다. 일반법으로는 그게 불법의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법을 시행을 하고 계속 연장을 해주고 그러게 되면서 현대그룹도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현대건설그룹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뭐 왕자의 난 해가지고 뭐 싸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끄럽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전체 기업들이 인적 분할을 대부분 다 하죠. 삼성전자도 그런 맥락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이후에 7년 만에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명분이 생겼잖아요. 주주환원 정책에. 아주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을 합니다. 배당도 물론 늘렸고. 그렇게 해서 지주사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최순실 사태 터지고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서 시민단체가 삼성만큼은 안 돼. 뭐가? 삼성만큼은 인적 분할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법 안 돼. 삼성만큼 인적 분할 안 돼.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사주 매입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자사주 매입이 14%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자사주 14%를 인적 분할을 하면 이제 의결권이 생기는데 이거 안 돼. 삼성만큼 니는 안 돼. 다른 기업은 다 해도 돼. 너네는 안 돼. 결론은 이익 소각해버려요. 주주총회 때
인적 분할 합니까? 아니요. 액면 분할은 이제 이미 그 전에 결정이 됐고 액면 분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인적 분할을 해야 돼요. 인적 분할해서 그러면 주주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레벨업 되는 거는 삼성그룹의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완전히 레벨업이 돼요. 지수가. 왜 그러냐면 삼성의 IM 부분이라든가 모바일 그리고 뭐 C분 백사가전이라든가 뭐 이런 쪽들 그리고 뭐 저도 그걸 다 까먹었어요. 무슨 약자인지를. 근데 하여간에 반도체 사업 부분, 죄송합니다. 반도체 사업 부분, 모바일 사업 부분, 백색가족 부분, 이거를 쪼개버리면 디스플레이도 있죠. 다 쪼개놔버리면은 좋게 표현하면 삼성전자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잘 돼 있다 표현하지만은 나쁘게 표현하면요. 왜 디스플레이 업황이 막말로 속단 편으로 개판인데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어마어마한 폭락이 나왔었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일부 되돌리고 있지만. 그럼 우리는 만약에 기업을 무적 분할을 하든 다 쪼개놔 버리면은 사업 부서를 그럼 우리는 안 하면 돼. 안 사면 돼. 삼성 디스플레이 안 사면 돼. 실적이 안 좋을 때는. 또 핸드셋 부분이 매출 규모는 있지만 영업 마진이 제한적이에요. 거기에 반도체가 지금 2016년부터 어마어마해졌죠. 특히 2017년부터. 그럼 반도체만 사면 돼. 결론적으로 그러한 그 인적 분할 내용을 놓치게 되고 뭐 못하게 되고 자사주를 결국은 이익 소각 14%를 합니다. 지금 자사주 이익 소각 14%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명도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안 해요. 알고 있지도 않고. 그 14%를 자사주 이익 소각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유통 물량이 줄었다 그 개념이 아니라 어차피 안 나올 물량인데 뭐가 중요해요? 가치가, 주당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조선주 13년 만에 사상 최대치 실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13년 만에. 그러면 안 되지. 2005년도가 선복 과잉이었어요. 그럼 2005년도 대비해서 이게 30년 만에 업황오조세거든요. 70년 초반에부터 해서 30년 만에. 근데 이때의 실적을 비교한 게 아니라 정점을 찍었을 때가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를 비교해서 이 당시 대비 고점이라는 뭐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조선주의 실적이 굉장히 개선되긴 했지만 이렇게 30년 만에 업황오조세 속에서 사상 최대치를 찍은 그 실적을 넘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요. 36조 7천억의 영업이익에서 60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찍어주죠. 58조인가요? 그죠? 근데 거기에 실적만 증가한 게 아니라 사상 최대 실적만 증가한 게 아니라 플러스 14%의 자사주 이익 소각. 만약에 삼성전자가 500조라고 가정을 하면은 14%는 얼마? 70조. 시가총액 2위, 3위, 4위 업체 한 종목 날려버린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사실은. 그래서 삼성전자의 강세인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그 기준은 뭐예요? 수급입니다. 수급 논리. 응? 수급 논리.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삼성전자가 7년 만에 자사주 매입 들어올 때요. 외국인도 팝니다. 안 좋아서 파는 게 아니라 자사주가 들어올 때 편하게 물량을 정리할 수 있거든. 기관도 매도입니다. 개인도 매도예요. 근데 방송에서 뭐라 그러면 이 정신 나간 친구들이 월봉부터 한번 먼저 보여드릴까요? 예. 이거 먼저 보시면 일주월봉에서 월봉. 이 당시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온 거예요.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큰 변동성입니다. 이 당시가 사상 최대치 고점 딱 넘긴 딱 그 시점이거든. 근데 저때 갤럭시 노트 7이 문제가 빵 터져서 단종이 돼버리죠. 공장 자체를 가동을 멈춰버려. 그게 2차 전지 문제였어요. SDI, 삼성 SDI. 그리고 이 당시 기준에 최순실 씨 사태가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꾹꾹 눌리는데 그거 눌리기 전 바로 직전 고점 넘길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방송국을 나가면 아나운서가 물어봐요. 자문사 대표님부터 해서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와우 사상 최대치 신고가인데 이거 왜 가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외국인이 샀대. 기관이 샀대. 뻥쟁이더라 아주 그냥. 얘기했잖아. 자사주 매입이 다 산 거예요. 자사주가 다 샀어요. 자사주 매입 들어오면 윗방향이 아니지. 현대차 윗방향 제한 쪽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업황이 좋다 보니까 외국 기관들이 포트 편입해야 될 조금 편입하잖아요. 포트를 사요. 그리고 청산해야 될 포트는 위에 걸어놔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해서 들어올려서 위에 거 체결시키는 게 아니라 살 쪽은 사. 청산할 쪽은 청산하는데 밑으로 안 던진다는 거지. 굳이 실적이 좋아지는데 위에 걸어놓고. 그래 손바뀜.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누적 순매수는 제한적인데 주가는 굉장히 강했죠. 10배 막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게 손바뀜이에요. 외국 기관 막 손바뀜. 결론적으로 이 당시 기준에 고점을 넘기는데 왜 올라요? 그러면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외국 기관이 샀대. 뻥이 안 샀어. 안 샀어요. 다 팔았어요. 다 팔았는데 그들의 방향성이 매도를 하더라도 집어던지는 매도가 아니라 위에 걸어놓은 그리고 신규 매수, 거기에 자사주 이렇게 되면서 랠리가 나왔다는 거죠. 지금의 흐름도 뭐 개인이 2조를 팔았네, 2조를 샀네 의미 없어요. 주가 이렇게 올라와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야, 동학개미 승립니다. 이따구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이때도 개인이 샀어. 응? 또 한 가지 있어요. 삼성전자 왜 올라요? 그랬더니 방송에서 기관 투자자 대표분들도 나오셨고 하는 얘기가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그래. 아우 뻥쟁이들 아주. 사상 최대치 실적 얘기했잖아요. 36조 7천억이었다고 2013년도에. 그러고 나서 20조 원대 중반으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돌렸을 때 2016년도 이 고점을 넘길 때 2016년도에 실적이 예상치가 30조 원이었어요. 근데 30조를 못 넘겨. 갤럭시 노트 7 터지고. 결국 뭐예요? 사상 최대치 못 넘겼죠. 근데 무슨 실적이 좋아서요? 물론 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됐지. 결국은 뭐예요? 화폐 가치의 훼손, 또 업황의 개선 때문에 올라가는데 고점을 넘긴 거는 사실상 화폐 가치의 훼손. 수급 논리에 있어서는 메이저들이 매도를 하더라도 윗방향성의 수급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기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영향력이 있을 수 좋다 없는 종목이에요. 뭐 동학개미가 얼마를 샀냐 헛소리들이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해서 뭔가 소설 듣듯이 얘기하는 거. 그건 자기들이 이걸 한 주도 안 갖고 있으니까. 지금 윤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이 당시에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는지 7년 만에 또 이 당시에 자사주 이익소가 14%를 했는지 또 2013년도에 사상 최대치 실적 대비해서 실적이 언제 개선이 됐는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단 한 번도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 바닥을 깬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강세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와, 주봉 다시 볼까요? 주봉 보겠습니다. 거래대금이 실려 있어요. 이렇게까지 윤정도가 악을 쓰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게 여러분들이 감흥이 없으면 안 돼요. 감흥이 없으면. 그냥 뭐 아까도 딱 보니까 시황 얘기하고 딱 말씀드릴 때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는 카톡방에 들어오신 인원이 몇 명 없어. 한 10명, 20명? 이렇게뿐이 안 들어오세요. 응? 삼성전자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다가 에코캡 상한까지 막 그러는 순간 막 우르르 몰려 들어와. 근데 그 패턴 바꾸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좌가 10%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 수익이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익 실현했든 말든 뭐 지금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고생하셨어요. 맞아요.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평균 단가 따지면 사실 여기에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나 평균 85,000원 사서 손실 많이 봤고요. 지금도 아직 손실이 상관없어요. 그거는 윤정도로 혼내시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강하게 매수 사인을 드렸다면 윤정도로 혼내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고객분들이 뭐 여기서 사신 분은 안 계시나? 그잖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이 3,030포인트 고점 대비해서 얼마? 9% 10% 밀려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곳쯤에 사신 건 아니잖아. 여기서부터 따지면 얼마? 시장 대비 덜 밀려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수익을 당장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수익을 내셨으면 가장 좋죠. 1순위로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조그만 자락을 놓쳤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적절하게 비중 조절 안 하고 대처가 된다면 그럼 결론적으로 새로운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동안의 경험치는 쌓여 있고. 근데 만약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이슈로 불거져서 움직이는 종목이라면 지금 셀트리온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60조까지 올라왔던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30조가 안 돼요. 시가총액 10위 밖으로 훅 밀려 있어요. 시가총액 3위가 50% 이상 깨져 있는데 걔가 돌려질 수 있다? 코로나19 아니었으면 움직임이 나와주지도 못했을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왜? 실적이 뒷받침이 안 돼. 성장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량주 갖고 가면 끝내줘요. 아니야. 한국전력 어떻게 됐어요? 99년도에 시가총액 1위였는데 99년도에 삼성전자 1위로 올라선 이후에 한국전력 20위 미만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SK하이닉스 보시는데 IT 거품 났을 때 SK텔레콤
500만 원을 넘겼죠. 액분을 해가지고 5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배당도 좋고 뭐 다 좋은데 하이닉스 인수할 때 10만 원대까지 내려가죠.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거 아니야. STX 그룹주.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막 날라다니던 STX 그룹주, 웅진 그룹주 어디 갔나?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냉정하게 실적, 그 실적과 함께 그것을 메이저들이 인정을 해주느냐. 수급. 그 수급의 범위가 5MA, 20MA 평균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의 기준이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이렇게 꼬리 달리고 조금만 올라오면 아이고 이거 오버슈팅이야. 아이고 이거 뭘까요? 그래놓고 시장은 또 4천 간대. 이 정신 나간 것들. 이 당시 기준으로 따지면 뭐 2,600, 2,700, 3천 간다 그러지. 이때 2,200 정도 했으니까 이때가. 응? 삼성전자 못 간대 오버슈팅이래. 그래놓고 시장은 또 3,500포인트에 맞는. 아니 얘가 못 가는데 어떻게 지수가 가나? 물론 그럴 수 있어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잘 가다가 2004년 3분기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환율 방어를 못하게 해버렸죠. 그러니까 1140원에서 환율이 900원까지 내려와요. 이게 악재예요? 나쁜 거예요? 쇠뇌가 되니까 이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쇠뇌가 되니까. 후진국일수록 국민들 쇠뇌가 되죠. 쇠뇌가 되니까 대기업들이 맨날 나와서 광고하고 막 그러면서 아유 우리나라 GDP의 70%가 수출인데 수출이 안다고 이거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환율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 자기가 나와서 엉엉엉 울어 뭐 대그룹의 대변인이야? 아니잖아.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가 엄청나게 강해지면서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가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죠? 얼마나 좋아. 석유 만약에 1리터에 1달러에 우리가 원유를 사온다고 치면 1달러에 1리터를 사온다고 치면 1140원에 사오던 거를 900원에 사오니까 휘발유 가격이 그냥 엄청나게 싸겠지. 경기는 되게 좋아. 왜? 수출이 잘 돼서 원화를 사재끼는 그러한 매수세가. 그러니까 조선업의 수출 강화에 따라서 조선업은 가격 결정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의 반도체처럼. 근데 이 당시에 핸드셋이든 반도체는 가격 결정력이 없이 경쟁력을 가지고 갔는데 그게 환율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당연히 못 가죠. 시장 수익률이 안 나와요. 그러면 결론은요. 그때는 삼성전자 산다를 못 사게 하는 거야. 현대차 못 사게 하는 거야. 그러면요. 조선주만 때려 사는 거야.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조선주 이외에 나머지 내수가 좋은 종목군들 원재료 비용을 헐값에 사올 수 있으니까 원화 강세의 수혜주들 여행업체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또 해외 부채가 많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항공기 다 전부 빚내서 사온 거지 자기 자산으로 자기 돈으로 다 사지 못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자 어떻게 나가요? 원화가 강세니까 이자 비용이 줄어들죠. 이런 부분에 그 종목군들의 폭발적인 또 폭등 랠리가 나오면서 삼성전자 못 가더라도 시장에 가는 흐름이 연출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흐름이 아니잖아요. 지금의 흐름은 환율도 뭐 이렇게 돼 있고 가격 결정력이 있고 이들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오고 있고 이 실적이 전체 상장사의 영업이익의 255조 영업이익 예상하는데 이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6%를 차지하는데 컨센서스는 계속 상향되겠죠? 그럼 더 높아져. 시가총액 비중은 양시장 합쳐서 20% 수준밖에 안 돼. 굉장한 저평가, 굉장한 기회. 그러니까 매수를 하십시오. 주봉 단위에서 다시 보시면은 거래가 실려 있잖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거래가 또 남아 있잖아요. 그 다음 거래가 어떻게 돼? 또 실리겠지. 이게 실리면은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급 논리. 유통 물량이 없어요. 개인들 지분 13%뿐이 없어. 그거는 뭐 매물벽? 이게 매물벽이 여기 있나? 매물이라는 게 있어 여기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유통 물량인데 무슨 매물벽이야.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거 매물벽이 있어 중간에 쉰 적이 있어요? 아니 매물벽이 있어서 이 올라가는데 중간에 쉰 적이 있냐고 여기서. 쉰 적이 있어 이렇게 올라갈 때. 매물벽이라는 게 있어. 매물벽이라는 거는요. 소형주가 예를 들면 우리 HLB 9월달에 얼마나 잘못 잘 나왔어요. 안 들어가죠. HLB가 뭐 얘한테 억하심정은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수익 잘 내고 나왔으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대주 지분이 10%인가 그렇죠? 대주주 지분이. 다날도 마찬가지야. 지금 대주 지분이 23%뿐이 안 돼요. 77%가 유통 물량이란 말이에요. 77%가 유통 물량인데 예를 들면 급격히 올라가다가 여기서 거래 빵 터지고 무너졌어. 그러면 요 자락에 77%의 상당 부분의 개인들 물량이 쌓여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HLB 같은 경우 10% 대주 지분에 변동이 이렇게 나왔다가 깨질 때 어느 자락에서든 개인들이 물량을 무지하게 떠넣겠죠. 90%가 유통 물량이니까. 그러면 다시금 들어올리려면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특정 몇몇 군데서 주가의 흐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들이 또 들어와서 세게 들어올려 주지 않는 한 여기 쌓여있는 물량을 내가 다 소진시킬 수 있어 해서 들어오지 않는 한 이게 말 그대로 매물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어때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지분이 삼성전자 3%대, 하이닉스 49%대, 대주주 지분 합산하면 개인들이, 기간 빼고, 개인들이 삼성전자 뭐 13%, 하이닉스 뭐 12%, 11%? 그게 여기에만 있나? 뭐 여기 있다고 치고, 밑에서 있다고 치고, 그게 특히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가는 물량이, 단타치지 이런 물량만 있을까요? 이게 매물벽이 돼? 그러니까 막연하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운영하는데 막연하게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 막연하게 뭐 매물벽이 어쩌고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삼성전자에서 수익이 확신이 없다라고 하시더라도 한 주라도 편입을 하셔서 삼성전자 100원당 0.8포인트 움직인다라는 거 그거를 확인하시고 대처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결론은요. 삼성전자 사셔야 된다니까. 요거 이제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세 달 지나봐. 그러니까 작년에 11월, 12월 우리가 작년 8, 9, 10월 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트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넣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뭐 어마어마한 수익들을 내고 있었죠. 네이버,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시젠, 전량차익 실현 또 이쪽, 전량차익 실현 이쪽 30% 비중씩. 그다음에 그 당시 기준에 한진 칼 뭐.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불꽃랠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1월 달까지. 하이닉스는 더 올라갔죠. 3월 달까지 90%. 거래가 막 터지고 올라갈 때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듣던 이상한 헛소리들. 상속세 들려고 주가 누른대요. 주가 조작하나?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 외국인들이 54%, 이 당시엔 54% 수준이었어요. 외국인 54%인데 야 외국인들아 내가 세금 좀 들려게 주가 좀 조작할게 하고 주가 좀 막 밀고 내려가고 있나? 그것도 주가가 62,800원의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바로 밑에 61,000원, 6만 원 뭐 이렇게 공방이 나오고 있을 때요. 주가가 뭐 한 5만 원 내려와 있으면 왜 밀렸니? 상속세 들려고 미리 밀어놓은 거야. 이러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야. 신고가의 랠리 나와 있는데 마지막 10월 달 자락에서 6만 원 깨트리죠. 깨지죠. 그 심리적인 요인으로. 그러고 나서 급등이 나오니까 11월, 12월, 1월 달에 발만 동동동동 굴르든가 아니면 꼬리 3번만 달리면 아유 오버슈팅이에요. 정점이에요. 그래 놓고 장사를 해야 되니까 시장은 뭐 3천 가요. 윤정도는요. 3천이 아니라 그 이상 갑니다. 결론은요. 거기서 수익 내는 거예요. 하이닉스 마찬가지. 지금 하이닉스의 수익률이 10월 1일 이후에 35% 이거 당연히 이쪽으로 올라올 겁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면 예전이랑 똑같아지는 거. 발만 동동동동동동, 동동동동동동, 발만 동동동동동동, 발만 동동동동동. 하이닉스 같은 종목 주세요. 뭐 이렇게 된다고. 여기서 더 올라봐. 이제 하이닉스 같은 종목 주세요. 아니 지금 사야 돼요.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아니라 지금 사셔야 된다. 아니 근데 이거 많이 올라온 것 같고 이런 종목 주세요. 아니 얘보다 실적이 나오는 애가 없어. 삼성전자고 얘보다. 그냥 실적이 규모의 면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아니 PER 6.5배에서 왜 못 사냐고 95,500원인데. 지금은요. 지금도 PER이 10배가 안 돼. 사실상. 응? 9조 5천억 순이익을 예상하는데 시가총액이 얼마? 7억 2,800만 주 곱하기 12만 뭐 4천원? 얼마예요 그럼? 80조 원대? 10배가 안 나. 9배. 지금 사라고 악을 쓴다 안 사. 그래놓고 주가가 올라가면 이 뭐 좀 어떻게 없어요 그러면 아니 지금이라도 사세요. 왜? 순이익의 예상치가 점진적으로 또 상향될 거니까. 상향돼 버리면은 주가가 올라와도 시가총액 대비해서 PER은 여전히 낮게 형성됩니다. PBR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지 않냐? 아니야. PBR이요. 예전에 자산 가치입니다. 자산 가치가 20조 원 수준이었어요. 언제? 2015년 5월 18일 날 기준으로 한다면 그때가 25,650원이었고요. 주식수 7억 2,800만 주 해주면 대략 얼마? 18조 5천억. 자산 가치는 20조. 근데 이때는 왜 자산 가치 대비해서 PBR이 1배 미만인데도 왜 수급이 없었느냐? 실적이 계속 하향이 되니까.
분기 실적 계속 하향돼요. 그리고 급기야는 5천억 미만까지 예상이 나와요. 분기 실적이 5천억 미만. 그러다 보니까 18조 5천억 하고 있더라도 5천억 미만이니까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예상치가 나오니까 주가 계속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선이 돼서 2018년도에는 얼마요? 20조 8천억을 찍어버립니다. 그럼 분기 얼마? 5조죠. 5조. 그러면 5천억에서 5조 10배가 올라버려요. 그리고 2017년, 18년, 2년 동안의 순이익이 26조. 그럼 26조에 그 앞전에 20조에 그 이후에 또 실적 이런 것까지 해서 자산 가치가 지금 60조 원을 넘겨요. 60조 원을 훌쩍 넘깁니다. 그러다 보니 9만 500원까지 밀려서 시가총액이 60조 원대까지 내려온 그 상황에서 PBR이 1.1배까지 내려와 버립니다.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저평가네 왜 나는 못 잡고 그런 거 후회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도 실적은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상향이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는 지속되고 수밖에 없는 거예요. 95,700원, 91,200원, 92,400원 저자락이 아니었는데 지금의 가격이어도 돼요. 지금도 계속 문자 사인 나옵니다. 11만 5천 원도 매수하라고 문자 사인 나와요. 11만 4천 원, 11만 6천 원, 11만 7,500원 계속 매수했나요? 계속. 왜? 거래가 터지면서 계속 가잖아요. 지금 계속 400만 주, 500만 주. 최근 3거래는 500만 주 계속 넘겨요. 주간 단위의 거래량이 1,800만 주예요, 지금. OMA, 20MA 거래량이. 그럼 하루에 400만 주 터지면은 5거래일이면 2천만 주예요. 그러니까 1,800만 주를 계속 넘긴다는 거지. 근데 지금 뭐 500만 주, 600만 주씩 이렇게 나오니까 거래가.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위메이드가 8천억짜리 8조 됐나? 물론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PBR, PER 낮게 형성돼 있을 때 기준 지금도 올라가도 할인 요인이 크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하루에 5%, 8%씩 움직여요. 하루에 5% 그리고 8%. 지금 금요일의 경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씩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시장 3,100포인트입니다. 3,100. 야, 연말하면서 윤정도 말 맞더라. 3,300 오겠구나. 11월 30일 날 시장 2,820포인트 찍는 그 시점에도 남들 뭐 2,700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기준이 잡히면 되는 거지. 결국 윤정도 이거 3,800 넘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밀리네요. 거래량 터지고 엄청 강하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강합니다. 반도체 환물 가격에 대한 시각도 바뀌었고요. 고정거래처 가격이 뭐 상당합니다. 결론은요. 이제 3,000 넘기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불과 며칠 만에 3,000 넘겼잖아. 2,820 11월 말에. 윤정도는 말을 바꾸는 적이 없어요. 시장에 대해서 이번에는 조정을 여기까지 받을 것 같고 말 안 바꿔. 그거 시장 이렇게 여기서 밀려서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여기 뚫리면 이렇게 될 거고 아니 그럼 뭐 하려고 주식 하나? 선물 옵션 하면 되잖아. 선물 옵션. 응? 뭐 하려고 주식을 해? 선물 옵션 하면 되죠. 안 그래요? 그 지수의 개념은 거래대금이 이렇게 수반돼 있는 상태에서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오늘 마감 동시효가 뭐 1,000만 주가 거래가 됐든 마감 동시효가에 100만 주 이상이 거래가 됐든 결국은 훗날에는 100만 주, 1,000만 주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날 이렇게 거래가 됐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저 거래량 거래대금이 유지가 되느냐만 확인하십니다. 유지가 되느냐. 유지가 되느냐. 여기서도 거래량 거래대금이 딱 둔화되니까 캔들 크게 잡아지죠. 터지니까 올라가. 거래량 거래대금이 없어요. 캔들 크게 작아진다 그러면. 지금의 흐름은 본격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당장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편입의 기준 잡으셔야 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이거 VVIP 회원님이나 스페셜 회원님들 들으셔야 될 내용 아닌가?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 내용을 아시면서도 그냥 가만히 계세요. 누구는 돈 내고 들어왔는데 왜 공짜로 얘기해줘? 삼성전자 좋다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하이닉스 안 좋다는 사람이 어딨어? 주가 올라오면 다 좋다고 또 떠들고 있겠지.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는 저평가입니다. 이럴 때 잡으셔야 됩니다를 안 하고 그냥 나빠요 하다가 아름아름 올라오고 이제 돼서야 와 하이닉스 끝내자. 응? 이런 데서 투매하라고 부득여 놓고 이런 데서 투매하라고
해놓고 여기선 또 사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겠지. 결론적으로 아무리 제가 윤정두가 좋다라고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윤정두를 신뢰하지 않는 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안 삽니다. 안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나서 또 다음 주에 대표님 말씀대로요. 3,100 넘겼어요. 대표님 말씀대로 삼성전자가 8만 원 넘겼어요. 하이닉스 13만 원 넘겼어요. 14만 원이에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 주세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사도 안 늦나요? 지금 사도 안 늦어요. 편입하세요. 그럼 또 안 사.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예전에 강연회를 매주 했으니까 일주일 후에 또 오셔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종목 주세요. 삼성전자 사시라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사셔야 됩니다. 미워 죽겠어. 그러고 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진짜 삼성전자 같은 종목 달라니까 이러고 계셔. 그래놓고 맨날 계좌는 10%래 두들겨 맞아갖고 똑같은 단화를 사도 두들겨 맞아서 10%. 이런 데서 수익을 내고 계셔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말씀드렸잖아요.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여전히 손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께는 기회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원금이 기스가 나지 않고 회복이 된다면 셀트리온 삼형제가 아니어서 50% 이상씩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진단키트 삼형제, 사형제, 시젠, 랩제노믹스, 수젠타, 이지디시 그런 종목의 고점 대비 60, 70%, 70, 80% 하락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런 종목에서는 언제든지 기회가 있잖아요. 눈으로 이제 본 게 있고 배운 게 있고 나도 위메이드 같은 10배씩 올라오는 종목 단기간에 100%씩 시가총액 25조짜리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올라올 때 거래대금 오늘 다나 같은 경우에 아주 그냥 공짜로 날 좀 잡아가서 수익 내세요 하고 주는 그런 흐름. 거래대금 장중내내 1위의 흐름. 극대형주 10조 이상짜리 그런 종목에서 거래대금 1조, 1조 5천억, 2조 터지면서 변동성 나오는 그런 흐름들. 그거 한 달에 한 종목만 딱 잡아서 수익 내도 상당한 수익률이 될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종목, 대형주 10조 이상짜리 이런 거에서. 비중은요, 많이는 못 들어가지. 근데 눈에 보여지는 수익이 되잖아요. 삼성전기도 어때요? 주봉의 기준입니다. 거래가 실려있죠. 금요일 기준에 추가적으로 실리고 움직임이 나오면 상승 장악 확인형. 그 다음 흐름. 여기서 갭상승의 돌파가 나와야죠. 갭상승의 돌파. 그렇게 해서 이 삼성전기의 흐름도 여러분들이 수익 기준으로 잡아가셔야 돼요. 대부분 높게 잡으셨다 하는 분들이 줄거놓고 보니까 어때요? 18만 원대, 19만 원 수준이에요. 고생은 하셨지만 내 원금이 딱 회복됐어.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시장 어차피 지금 다시 보니까 깨져 있네. 얘가 시장 수익률보다 못하지는 않았네. 많은 분들이 이런 데서 다 잡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찌됐건 좋아. 끝내주네. 결론은요. 새로운 지수 랠리가 나올 때 이들이 주도주니까 여기서 수익 내고 그 수익금의 일부를 가지고 뭐를 한다? 지금 여태 배우신 다날도 좋고 위메이드도 좋고 이런 종목에서 수익 낸 종목 금액에서 또 수익을 또 잡아내는 거예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방 안에서 LG이노텍 이제 개별 매매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LG전자 이걸 네 종목을 두 종목 반도체 그리고 IT 이렇게 묶어서 둘 중에 한 종목씩 편입의 기준으로 포트를 채우고 있죠. 그러니까 LG이노텍은 이제 시가총액 규모의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IT 쪽에서 수익 종목 LG이노텍, DBI텍 그리고 심텍, LX 세미콘 이번에 오늘 좀 변동성이 아랫방향으로 심했었지만 되돌려놨죠. 그런 흐름에서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LG이노텍의 기준에 단문 문자까지 아주 강력하게 나가진 않았어요. 개별 매매는 이제 가지고 계시는 입장이고 거래대금이 어때요? 순위 안에 들어오는 날들이 간헐적으로 나옵니다. 이 흐름이 보시면 이게 시장 지수거든요. 1900포인트대에서 1820까지 밀려 내려올 때 얘는 강하다. 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의 강세입니다. 거래대금이 터지면서의 강세. 추가적으로 이 거래대금이 수반되겠죠. 몸통으로는 사상 최대치 고점, 52주 고점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몸통의 기준, 종가의 기준, 주봉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무조건적인 이 꼬리의 부분만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주봉, 월봉, 일봉 기준에 몸통 또 종가 기준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형성되고 있느냐. 거기에 거래가 수반되고 있느냐.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IT는 지금 이미 거래가 수반돼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요즘 제가 간헐적으로만 문자를 드립니다. 왜? IT도 거래량이 없고 자동차도 거래량이 없고 LG화학도 거래량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만 밀려 내려갔었죠. 그래서 가격 메리트로 세개 업종 다 들여다봤습니다. 지금은요. 거래량이 터져 있는 강세이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을 해드려요. 이쪽에. 자동차하고 LG화학도 있지만 IT는 빼놓지 않고 거래량 확인하면서 매일매일 매수합니다. 근데 이제는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LG화학의 유통 물량이 10%뿐이 안 돼요. 10% 수준뿐이. 근데 이번에 LG에너지 솔루션을 공모를 하는데 물적 분할한 이후에 공모를 하죠. 근데 흥행을 하기 위해서 할인율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발행가액을 낮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유통 물량이 10% 전후 수준, 그 안쪽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흥행에 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가의 시가총액도. 그렇게 되면은 LG 그룹주들의 흐름도 달라져요. 작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SK 그룹주들 바이오 쪽에 굉장히 많이 상장을 시켰죠. 그렇게 되면서 지주사 SK까지도 움직인 거죠. SK 이노베이션도 뭐 2차 전지의 영향도 있지만 그룹사의 전체적인 지분을 조금씩 갖고 있으니까 그에 변동성이. 올해 기준에 어때요? 카카오. 진짜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올라왔죠. 자회사들의 상장, IPO에 대한 랠리. 마찬가지입니다. LG그룹주 그래서 IT와 자동차 플러스 LG화학의 어마어마한 실적. 근데 그 실적만 놓고 보면 저평가는 아니에요. 근데 자산 가치가 이제 뭐 또 자산 가치라는 게 시장 점유율도 포함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 부분이 지금 현재 얼마요? 현재 100조 수준을 시가총액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112조. LG화학 부분이 지금 7천만 주 곱하기 70만 원대 중반이죠. 그렇게 되니까 얼마 50조 조금 넘기는 상태예요. LG에너지 솔루션은 사실은 실적은 지금 없어요. 적자. 작년에 적자였어요. 올해 뭐 어떻게 될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도 뭐 여전히 힘든 건 사실이죠. 다만 IPO를 앞두고 거래가 일단 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샛별형, 주봉상에 샛별형이 나오는데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샛별형이 나와 있어요. 자, 어때요? 샛별형의 거래가 아직은 밋밋합니다만 금요일 거래 실리면 일단 5회 20여 매일을 살짝 넘겨주는 흐름. 거기에 이제는 IPO를 진행 중에 흐름으로 되니까 이슈는 계속 불거지죠. 거래가 IT처럼 불거지면서만 움직인다면 탄력적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미끄러졌어요. 여기서. 미끄러졌는데 이게 17%, 18% 가까운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끄러질 때 0.7% 수준의 물량만 개인에게 넘겨졌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52만 주 정도, 7천만 주짜리 0.7% 물량 52만 주 넘겨지고 주가만 18%. 말도 안 되는. 거래가 둔화되니까 그냥 툭툭툭 밀린 거예요. 여기에다 대놓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물적 분할이 악재다. 지주사 전환하니까 할인 요인을 받아야 된다. 지주사 전환이 돼 있죠. 할인 요인을 받아야 된다. 리콜 사태 뭐 안 좋다. 세계 시장 점유율 2위입니다. 만약에 리콜 사태라든가 물적 분할이 문제가 됐다면 재차 더 크게 불거진 거잖아요. 이때 물적 분할하고 리콜이 두 가지나 들어왔고 현대차하고 외국계하고. 근데 또 리콜 다른 데 또 불거졌으면 그럼 60만 원 깨야죠. 70만 원이 지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물적 분할 악재고요. 그따구 소리 여러분들 말고 방송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야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라. 물적 분할 얘기 맨 처음 나온 게 여기다. 차익 실현을 그러면 욕구가 터진 거지 이게 추세 하락은 아니었다. 60만 원 이탈됐다가 105만 원까지 75% 올랐으니까. 시가총액 3위까지. 그리고 또 뭐예요? 리콜 두 가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리콜 그러면 신규 리콜 하나 더 있어. 물적 분할 때문에 지주사 부분이 할인 요인이 적용돼야 된다. LG화학이. 사업을 갖고 있는 지주사인데 무슨 할인 요인이에요? 결론적으로는 70만 원 지지가 됐다니까. 그 80만 원 중반까지 왔던 90만 원 수준까지 올랐던 게 그냥 18%, 0.57%, 52만 주 넘겨지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엄청난 기회가 된 거예요. 엄청난 기회. 거래량만 여기서 수반이 되면 됩니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